네, 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지만 매력적인 개발자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직접 개발에 시간을 좀 들이고 리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또는 예비 개발자 여러분들, 다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방법도 다양하고 딱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비 교육을 통해서 스프링 웹사이트를 구축을 했었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컬에서 개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웹 호스팅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물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저는 당시에 AWS, 아마존에 통케와스로 배포를 해가지고 웹 호스팅을 시켜놨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료 호스팅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트폴리오로 잘 활용했었지만 1년이 지나고서는 이제 유료로 과금이 되기 시작하면서 호스팅을 중지시키게 됐어요. 그 뒤로는 이렇다 할 포트폴리오를 사실상 일을 하다 보니까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이직할 때도 그렇고 취업할 때도 그렇고 개발자는 포트폴리오가 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침 좋은 기회로 코딩 교육 플랫폼인 멋쟁이 사자처럼과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제가 지금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멋쟁이 사자처럼을 줄여서 멋사라고 말을 할게요. 멋사 대학에 들어가 보면 교육생을 모집하고 아이디어톤, 해커톤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여러 강의들이 있고 이 강의들을 구매해가지고 직접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은 강의들 중에 면접관이 좋아하는 Git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되게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전체적인 강의를 보니까 단순히 포트폴리오 페이지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지킬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GitHub 블로그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GitHub 블로그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그 만들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서 블로그까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발자한테 기술 블로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GitHub에서 개발한 지클이라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워드프레스 같은 거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0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지 않아도 기본 템플릿을 제공하고 그 템플릿을 바탕으로 이제 소스를 수정해가면서 내 것으로 커스텀화 시키는 그런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킬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가면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 블로그를 만드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쉬운 플랫폼인 티스토리 이런 걸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강의에서 지키를 사용한다길래 너무 잘됐다. 이번에 하면은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따라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블로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직접 만들면서 나의 블로그를 꾸미고 내 멋대로 커스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또한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들어 본 거는 저의 이제 찐 포폴은 아니고요. 테스트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공개해드리고 그런 과정도 살짝 공개를 하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해당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GitHub 블로그도 직접 개발해보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살짝 강의를 저랑 같이 맛보기로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강의의 순서와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가 있어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한번 볼게요.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도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GitHub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포스팅 내용,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 엔진 또는 구글 애드센스 이런 것까지 연동시키는 것까지 강의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챕터에서 수업을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크다운 사용법을 배워보는 수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 노트가 따로 제공이 되고요. 파일은 이제 만약에 필요한 소스 코드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챕터 2, 3, 4 여기까지는 이제 지킬 GitHub 블로그 중심이에요. 이게 조금 더 할 게 많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깃블로그 위주로 배웠던 걸 해서 이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지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GitHub 페이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호스팅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챕터 5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Git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완성하고 나면은 결과물이 두 가지의 웹 호스팅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GitHub 블로그이고 또 하나는 Git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GitHub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발자라면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좀 익숙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직접 GitHub를 다루면서 Git을 사용해서 형상 관리하는 방법도 좀 익히시고 이러면은 정말 나중에 회사 생활이나 취업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번째 GitHub 계정 호스팅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GitHub를 가입해서 어떤 레포지토리를 만드는지 이런 과정도 상세하게 직접 소스 코드를 쳐주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GitHub 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계정에다가 새로 레포지토리를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소스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Git으로 커밋하고 푸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컬 소스를 이 GitHub 서버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주거든요.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free 지킬 테마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페이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뭐 블로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은 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로 많이 쓰이겠죠. 이럴 수 있고 클린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템플릿이 나오고 이제 이거를 나의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이런 단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이 강의는 하이잭이라는 여기 보시면은 하이잭 9.1이라는 지킬 템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강의 자료에서 어떻게 다운받는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하이잭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템플릿마다 전체적인 그런 구조, 아키텍처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따라가려면 일단 첫 번째는 하이잭을 사용해가지고 강의에 맞게 따라 해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웹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계정을 입력하고 github.io라는 이 형식이 따라가는데 이 형식으로 접속을 해보면 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저의 블로그가 뜨는 겁니다. 개발 블로그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GitHub는 이제 최근에 많이 안 다뤄봤으니까 GitHub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걸 이렇게 남겨놓았고요. 제가 이전에 저의 기술 블로그는 이렇게 티스토리에서 제공해주는 걸 썼었단 말이죠. 티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직접 뭐 이미지 추가하고 이거 그냥 폰트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GitHub에서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소스를 한번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지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구조 중에서 포스트라는 폴더에서 여기에 있는 글들이 여기 보시면 GitHub라는 게 보이고 MD 파일, MD라는 게 마크다운이에요. 마크다운 언어라는 거고 마크다운 언어는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Git이란 이거는 H4라는 HTML 문법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타이틀은 샵이라는 걸만 쓰면 이렇게 타이틀로 커다랗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식으로 소스로 추가를 한다든지 PC에 내가 직접 저장한 그림을 쓰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입력해서 실제로 그 그림 파일을 불러와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포스트에 들어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GitHub 블로그의 포스팅 방법이에요. 마크다운 문서 작업 방법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강의를 직접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수익 창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티스토리에 애드센스를 달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해보면서 애드센스 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GitHub 블로그를 완성을 하고 다음은 마지막 챕터에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강사님이 이렇게 실습 포트폴리오 파일을 제공을 해주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스들이 담겨 있는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G키를 사용하면서 이런 컨피그 야물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런 웹에서 설정 파일이 다 이쪽에 한데 모여 있는 거거든요.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웹페이지가 나오면은 이런 HTML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리퀴드 변수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게 site.tech.meta라고 하면은 이 tech.meta라는 거를 컨피그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럼 테크스킬이라고 돼 있죠? 그럼 실제로 이 HTML 파일에서 테크스킬이라는 글자가 이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한번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커스터마이징한 페이지입니다. 사진 되게 크게 나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뭐 사진을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게 깔끔하게 이런 배경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홈이고 그리고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나의 뭐 스킬 그리고 프로젝트 뭐 경험 이런 거를 쭉 써 놔가지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딱 나열해가지고 저는 이런 개발자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를 나타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HTML 페이지가 여기 디폴트 HTML이라는 곳에 다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개발자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소스 보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소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름은 뭔지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소스 페이지에서 뭐 어디 있는지 물론 알겠지만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개발자 모드로 검사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 프로그레스라고 돼 있죠. 이거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디폴트 HTML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여기 프로그레스라고 나오죠. 여기 클래스 프로그레스가 있고 뭐 테크 네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테크 네임은 아까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죠? 여기 컨피그 야물에 있는 테크 네임을 또 검색을 해보면 이거는 테크 네임이 아니라 테크라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순서대로 네임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킬의 디렉터리 구조를 이해하시고 수정을 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공부도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 모드를 해제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일부는 제 거를 저에 관련된 거를 한번 넣어봤고 근데 이제 시간도 부족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나 뭐 회사의 경력 이런 거를 아직까지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런 거는 제가 당시에 PDF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소스에도 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디테일즈를 누르면은 저 귓블록으로 연결되도록 뭐 이렇게 만들고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디테일이나 PDF 파일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걸로 어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강사님이 하신 그 샘플 파일을 그냥 둔 건데 그리고 이런 건 이제 그냥 말로 하는 어필들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뭐 컨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개발자스러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이 형식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나름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우고 또 디자인적으로 내가 조금 바꾸고 싶다 이런 거는 색깔도 바꿔보고 뭐 위치도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강의에서 마지막에 호스팅을 강사님은 이제 GitHub 다른 계정을 파가지고 메인 도메인을 다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또 GitHub 새로 가입해야 되고 커밋도 막 각자의 계정에 되고 이런 게 저는 싫어가지고 하나의 계정에다가 GitHub 페이지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경로만 다르게 해서 다른 쪽으로 웹 호스팅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아이디랑 github.io 이 형식으로만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은 요 앞에 거를 다른 계정을 파서 바꿔서 다시 띄우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달면은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제가 뭐 구글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요 깃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첫 번째로 깃 저장소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깃 저장소를 다른 리포지토리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깃허브 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여러 리포지토리 웹 포스팅 하기라는 포스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포스팅을 참조하셔가지고 굳이 새로 계정 만들지 마시고 한 계정으로 다양한 리포지토리에 이렇게 페이지를 띄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손 놓고 있었던 깃허브에 잔디를 심게끔 이거 하느라고 커밋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잔디밭이 하얘는데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 꾸준히 잔디를 심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블로그 관리하랴 깃허브 관리하랴 두 개 다 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깃허브 블로그를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마크다운 문서를 다 작성을 했으면 그거는 로컬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깃허브 블로그 웹페이지에 띄우려면 커밋까지 해줘야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냥 포스팅을 할 때도 커밋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강의 자체가 윈도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 환경이랑 이제 윈도우 환경이랑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직접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또 에러 막 잡고 뭐 버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에러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맥 버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또 찾아가면서 구글링을 하고 이런 게 공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소스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스만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소스를 보고 그냥 복붙을 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보면서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형식? 그런 틀이 깨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오타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복붙하고 난 뒤에도 어떤 형식으로 보는지 다 분석을 하시고 그게 또 오타가 있으면 직접 사서 고치고 그런 것도 하셔야 쓸데없는 에러로 고생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소소한 팁을 전달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실제로 강의 수강을 한번 해보면서 다들 멋진 포트폴리오 만드시고 그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다들 성공적인 취업 또는 이직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